이제 수학 4항에 해당하는 게 두 단원 남았는데 이제 원의 방정식하고 도형의 이동 남았어요. 학생들이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둘 다 이제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범위일 거고요. 원의 방정식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원의 방정식. 원이라고 하는 게 이 원 자체 정의가 자취야. 원의 정의가 한 정점으로부터 고정되어 있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를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한 정점이라는 게 원의 중심이겠지, 그치? 같은 거리, 그 일정한 이 거리를 반지름의 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소문자 R을 씁니다. 반경이라는 이렇게 레디우스라는 거에 이제 그 첫 글자를 따가지고 이제 R이라고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 원의 방정식을 세워보면 그러면은 봐봐. 원의 중심이 있어요. 여기가 뭐 A, B야. 그럼 A, B에서 이 어딘가 임의의 점을 잡아도 어디를 잡아도 요 거리가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공식 자체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에서부터 비롯된 거라고. 그치?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X좌표끼리 빼서 제곱시키고 Y좌표끼리 빼서 제곱시켜서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게 R이 된다. 이제 원래는 이런 건데 식을 좀 정리를 해서 이쁘게 쓰기 위해 양변을 제곱시켜서 R제곱 이렇게 써놓으면 요 식이 중심의 좌표가 A, B이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방정식이고 요 녀석을 원의 방정식에 줄여서 원방이라고 쓰고요. 표준형이라고 씁니다. 이름까지 외우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원방 표준형입니다. 오케이. 그럼 요 녀석을 싹 전개를 해보면 요런 꼴을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X제곱 있을 거고요. Y제곱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뭐 이렇게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2BY도 있을 거고요. 뭐 A제곱 더하기 B제곱 있을 거고 빼기 R제곱 시켜서 는 빵. 요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잖아. 그치? 어차피 이제 A랑 B랑 R 값은 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요 녀석 통째로 한 문자로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뭐 요만큼 통째로 하나 AX 이렇게 마찬가지로 요만큼 통째로 B의 Y 통째로 요만큼 통째로 플러스 C 요렇게 써놓은 거. 그래서 싹 풀어 제껴가지고 요렇게 써놓은 걸 원의 방정식에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특징을 살펴보면 특징 봐봐. 어렵지 않아.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다 1이어야 돼. 근데 1이 아니라 똑같기만 하면 돼. 왜? 등식이기 때문에 양변에 뭐 2를 곱해도 여전히 뭐 등호는 성립할 거기 때문에 X제곱,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2일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어쨌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아. 알았지? 그 다음 X랑 Y랑 곱해져 있는 항이 없어. 그치? 이게 원의 방정식 일반형의 크게 이 두 가지의 특징입니다. 그럼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 얘를 다시 이렇게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우리 중심의 좌표 찾을 수 있으나 이 정도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외워두자고.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2분의 라지 A, 마이너스 2분의 라지 B 이렇게 되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조금 복잡하게 생겼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2분의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중심의 좌표는 외우기가 어렵지 않으나 반지름의 좌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이 녀석은 따로 외우려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얘가 왜 필요하냐면 이렇게 생긴 건 이제 항상 원이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애들을 전부 다 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 뭐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보죠. 뭐 간단한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4Y 뭐 이런 애들 또 지금 이런 꼴로 생겨있지. 그치? 지금
이런 걸로 생겨 있는데 표준형으로 고쳐보면 x제곱 얘랑 이렇게 y 플러스 2에 제곱하고 나머지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5 지금 이렇게 생겼잖아. 그치? 그럼 이 반지름에 제곱이 써 있어야 할 자리에 지금 음수나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0이 써 있어도 당연히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반드시 이 자리가 양수가 써 있어야 되고요. 이 자리가 양수가 써 있으려면 반지름이 말 그대로 양수여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이 자리에 써 있는 애 녀석이 뭐냐면 얘를 일반형으로 고치면 얘를 표준형으로 고치면 이 자리가 4분의 a제곱 b제곱 빼기 4c가 써져 있거든. 그래서 반지름이 요 녀석이 되는 거고, 즉 요 녀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연두색이 여기 있다.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 양수인 반지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을 만족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뭐 다음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식이,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해가지고 이제 그 녀석이 과정이 어떻게 해서 서술형에도 종종 나오더라고. 학교 시험 쉬운 학교들은 서술형에도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 가지고 열심히 표준형으로 고쳐주면 돼. 그럼 이 우변에 있는 녀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알았지? 객관식으로 나와버리면 그냥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 씩 세워서 빠르게 좀 처리를 하자고. 왜냐면 여기가 식이 되게 막 k 플러스 1, 뭐 3k, 무슨 뭐 이렇게 2k 제곱 플러스 3 이렇게 써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고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그치? 이거를 좀 기억하고 있으면 문제가 뭐 풀기가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이게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두 가지 방법이고요. 원의 방정식이 뭐 표준형도 일반형이 아니지만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이제 어떤 성질을 이용할 거냐면 이런 거 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 봐봐. 원의 지름의 양 끝점을 연결을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원 위에 어떤 점을 연결을 해도 몇 도? 90도. 그렇지? 또 다른 데를 연결을 해도 무조건 90도가 돼야 돼. 그치?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그럼 뭐라고 하면 되냐? 여기 고정되어 있는 점 A, B가 있으면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이 원 위에 또 다른 어떤 한 점을 골라도 얘랑 얘가 언제나 수직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제 이 A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하고요. B의 좌표를 x2, y2라고 했을 때, 오케이? 두 녀석 A와 B를 지름의 양 끝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세울 거냐? 자취야. 왜?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PA랑 PB는 서로 수직이잖아. 그치? 우리 수직하면 떠오르는 거 뭐야?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떠오르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자취니까 역시 이 점을 x, y라고 놓고요. 그럼 PA의 기울기가 x-x1분의 y-y1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쵸? 이제 그럼 PB의 기울기는 x-x2분의 y-y2 이렇게 생겼을 건데 둘이 곱하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야. 어차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할 거죠. 그쵸? 그래서 분모끼리 곱한 거 양변에 곱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y-y1 y-y2 마이너스에 x-x1 x-x2 이제 이렇게 생겨서 얘만 싹 이항시켜주면 최종 띵띵띵 x-x1 x-x2 플러스 y-y1 y-y2는 빵이다. 요식 자체가 x1, y1과 x2, y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고 있는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정리해서 어차피 답 같은 거 써줄 땐 보통 이제 표준형으로 많이 고쳐주긴 하지만 지름의 양 끝점 하면 이제 이 공식이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알았지? 그리고 이런 형태들을 보면 지금 이 주어진 식이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의 방정식이구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좀 연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지? 원은 이제 끊임없이 이제 자취랑 연결되는 파트예요. 이해됐죠? 어려운 얘기 아니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으나 나오면 애들이 너무 많이 틀려요. 뭐 일품, 블랙라벨 이런 데 간간히 하나씩 있습니다. 아주 간간히 하나씩 있어요. 자,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인데
방식 구하기. 다음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찾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원의 중심의 좌표. 반지름의 길이. 이가 주어져 있다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가 주어져 있으면 뭐 초등학교 2학년 때 세울 수 있어요. 그렇죠? 중심이 뭐 1,2고 반지름이 3인 원 하면 표준형 써가지고 표준형 x-a 제곱 y-b의 제곱은 r 제곱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두 번째는 중심의 좌표랑 원 위의 한 점. 중심의 좌표와 원 위에 한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중심의 좌표 주어져 있으니까 이 중심에서 원 위의 점까지 요 거리가 반지름이잖아, 그치? 그럼 이제 중심 좌표랑 원 위에 한 점 주어져 있으면 반지름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반지름까지 찾고 나면 다시 이 표준형 이용하면 문제가 풀리겠지, 그치? 세 번째, 지름의 양 끝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 첫 번째, 저 공식, 그치? 첫 번째는 이 공식. 요 공식이고, 두 번째는 이런 거잖아. 봐봐. 길이 똑같을 거니까 두 점의 좌표를 알아. 그럼 찾아 못 찾아?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지금 중심 찾았고, 중심 찾았으면 여기서 A까지 거리 구하든 B까지 거리 구하든 하나 구하면 반지름 찾아 못 찾아?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손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럼 구하고 나면 표준형으로 이제 풀면 되겠지, 그치? 둘 중에 한 가지 아무거나 뭐 편한 거 쓰면 됩니다. 짠짠, 짠짠짠짠짠. 네 번째는 원 위의 세점. 이게 나오면 좀 귀찮아.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쓰이는 케이스가 진짜 별로 없거든. 원의 방정식 일반형이 쓰이는 케이스가 여기 하나, 요 녀석 하나.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다가 세 점을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을 해야 돼. 이게 사실 제일 빠른 방법이야. 오케이. 원의 방정식 일반형 진짜 쓸 일이 별로 없는데 여기서 하나랑 저 뒤에서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딱 두 번. 딱 두 상황에서만 일반형이 뭔가 좀 가치를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 점 차근차근 대입해서 이제 라지 A, 아까 라지 B, 라지 C, 즉 X제곱, Y제곱, AX, BY, C는 빵에다가 X, Y에 세 점 차례로 대입하면 라지 A, 라지 B, 라지 C라는 세 문자를 가지고 있는 식 세 개가 만들어질 거야. 그치? 그 세 개가 만들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연립해서 얘네들을 찾으면 원의 방정식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보통 네 가지 상황이 주어져 있어요. 즉 우리가 문제에서 원의 방정식을 구해야 한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으면 그러니까 요 넷 중에 한 가지 조건은 우리가 다 구해줘야 된다고. 문제에 표면적으로 막 그냥 중심의 좌표를 몇 콤마 몇이고 어디를 지난다 땡 이렇게 주어져 있지는 않을 거라고 다. 다만 원의 방정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야. 이럼 이건 알고 뭘 모르니까 뭘 더 찾아야겠다. 뭐 요런 식의 요 넷 중에 하나를 찾아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고요. 쭉쭉쭉 빠르게 정리를 해줄게. 다음은 얘가 이제 조금 출제 비중이 좀 높은 것 같아. 좌표축에 접하는 원. 그러니까 직선이 X축이라는 건 직선이 하나의 직선, 그치? 원이 X축에 딱 맞닿아 있는 상태 또는 Y축에 맞닿아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X축
원이 하나가 또로로로로로로 있고요. 이 원이 좀 더 크게 그려볼까? 원이 지금 X축에 요렇게 접해 있답니다. 또는 원이 하나 또로로로로 진짜 뒤지게 못 그래. 원이 하나 어디다 하지? 여기다 했다. 또로로로로로 있고요. X축이 여기 위쪽에 이렇게 이제 있답니다. 이게 지금 원이 지금 X축에 접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건 다 배웠어. 원의 중심의 좌표에서 접점에다가 수선에 이렇게 접점을 연결하면 수직이 된다 정도는 알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수직이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위쪽에서 접하고 있을 때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A, B라고 하면 이 반지름의 길이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봐봐,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그렇죠? 여기가 2,3이 있어요. 여기까지 길이 얼마니? 뭐 이건 물어본 건데. 얼마? 3. 그렇지? 뭐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 그렇지? 요 길이가 B고요. 이번엔 여기가 이제 A, B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그때는 그럼 요 길이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B가 음수일 테니까 길이는 마이너스 B입니다. 이렇게 돼서 그럼 X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B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B의 절대값이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덩달아 원의 방정식도 여기까지 쓸 수 있겠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이 B의 어차피 절대값의 제곱은 절대값 없이 제곱시킨 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식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즉, 이런 문제에서 이제 X축에 접한다라는 문구를 보면 미지수를 하나 좀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거지. 그렇지? 미지수를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것들을 캐치할 수 있고 Y축에 접하는 원도 뭐 어렵지 않아요. 자, Y축에 접하는 원도 보면 그림 진짜 대충 봅시다. 야. Y축 오른쪽에서 이렇게 접할 때가 있고요. 왜 이렇게 계속 호박을 그려놓지? Y축 왼쪽에서 이렇게 Y축에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역시나 이 접점에서부터 이렇게 반듯이 올라가면 여기가 수직일 거고요. 여기 접점이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도 수직일 겁니다. 그렇지? Y축 오른쪽에서 접할 때는 중심의 좌표를 A, B라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라지 A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를 A, B라고 하면 왼쪽에서 접하는 녀석은 반지름의 길이가 마이너스 A 이제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그럼 Y축에 접하는 원은 중심의 좌표를 이제 A, B라고 할 때 오케이? 반지름의 길이가 A의 절대값이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덩달아 원의 방정식도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의 A 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렇게럼 써놓을 수 있다는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치? 자, 세 번째. 빰빰빰빰빰빰빰빰빰. 으앗.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얘가 이제 제일 많이 나오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고 있는 상황. 빰빰빰빰빰빰. 그림 어떻게 그리지, 이거? 그림 잘 그려요. 잠깐만, 나 이게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좀 줘. 그림 잘 그려야 돼서. 그림 좀 크게 그려줄래? 진짜 뒤지게 못 그렸다 진짜. 봐주면 하네. 더 그려야 돼. 4개를 그려야 돼서.
미친, 뭐 하는 거야, 미친놈. 미친놈, 이 미친놈, 이 미친놈. 선생님이 그림을 이렇게 열심히 그리나도 좀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 우악, 우악, 우악. 봐줄만해. 봐줄만해. 훗, 훗, 훗. 자, 아우씨, 그냥 대충 봅시다. 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4분면별로 4마리를 그려놨습니다. 알았지? 자, 이 녀석의 이제 특징을 좀 보면, 여기 중심이 있어서, 여기서 X축의 수선의 발, Y축의 수선의 발, 이렇게 내리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니까 똑같겠죠, 그쵸? 이쪽에 있는 원도 당연히, 띡띡, 띡띡 하고 길이가 똑같을 겁니다. 그치? 그러면 이 지점의 X좌표랑 Y좌표가 지금 똑같겠네. 그치? 마찬가지로 이 지점도 X좌표랑 Y좌표가 똑같겠네요. 그쵸? X좌표가 Y좌표가 똑같다 하면 X좌표, Y좌표 똑같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뭐냐? 요 직선. 요 직선 무슨 직선이야? Y는 X. 오케이? 즉 일단 기본적으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여기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접하는 녀석은 중심이 무조건 어디 있어야 된다. Y는 X 위에 점이 있어야 돼. 당연히 원점은 아니겠지. 그 중에 알았지? 마찬가지야. 2, 4분면과 4, 4분면에서 접하는 원도 수직 띡띡 자, 요렇게 보고 나면 이제 요 지점은 2, 3분면이니까 요 길이가 똑같으니까 X좌표랑 Y좌표가 절대값은 똑같을 거야. 그치? 마이너스 2,2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뭐 2,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그치? 그럼 이제 요 점들은 요런 직선. 요 직선 뭐겠어? Y는 마이너스 X일 거야. 그치? 중심이 어디에 있다?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야. 그치? 이해됐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을 쓰는 건 이제 크게 무의미하고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하는 게 중심의 좌표가 중심이 Y는 뿔마 X 위의 점입니다. 요게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 X축, Y축에 동시에 접합니다. 중심이 이 위에 점이다.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 봐봐. 문제는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 중심이 요 직선 위에 있대. 요 이차함수 위에 있대요. 요 이차함수 위에 중심이 있고요. Y는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몇 개가 있으며 그 원의 반지름들은 전부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중심이 요 이차함수 위에 있어야 되는데 요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요 원 위에 어딘가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서 여기가 중심이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이제 어딘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럼 가장 먼저 뭐 해봐야 되냐? Y는 X랑 Y는 마이너스 X랑 이렇게 그어봐야 돼. 오케이? 왜? 중심이 1, 4분면과 3, 4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려면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직선 위에 있으면서 이차함수 위에 점이래. 즉 그럼 얘네들의 교점이 원의 중심이어야 되지. 그렇잖아. 얘 위에 점이고 얘 위에 점이고 둘이 교점.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그럼 여기서도 접하는 거 하나, 여기서도 접하는 거 하나,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 그럼 총 몇 개 있어? 원의 X축과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 4개 있다, 이런 거 찾을 수 있고. 그러면은 얘랑 이렇게 연립을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빵이어서 x가 2하고 마이너스 1 나오잖아, 그치? 요점 x좌표가 2고 요점 x좌표가 마이너스 1이야, 그치? 얘가 반지름 2짜리 원, 얘가 반지름 그럼 1짜리 원이겠지, 그럼 당연히. 그럼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이쪽이 2짜리 원, 이쪽이 1짜리 원. 오케이? 그럼 4개의 원의 반지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6이요, 이렇게 하면 되겠지. 2, 2, 1, 1이니까. 이해됐죠? 항상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하면 이런 것들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돼, 알았지? 오케이. 자, x축, y축에 접하는 원에서 응용되는 녀석들이 꽤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런 문제들이 나와. 어떤 알파, 베타를 지납니다. 여기서 알파, 베타가 둘 다 0이 아니에요. 둘이 곱한 게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둘 다 0이 아닌 거지, 그치? 알파, 베타를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볼게요. 이 문제에서는 크게 뭘 물어보냐면 원이 몇 개 있냐,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고요. 원이 이제 2개가 있습니다. 원이 항상 2개가 있거든. 오케이? 여기서 물어보는 것들. 첫 번째, 뭐 두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두 번째, 두 원의 반지름의 합이 얼마니? 두 원의 반지름의 차가 얼마니? 뭐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또는 두 원의 중심이 있어서 두 원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얼마니? 이제 이런 것들도 많이 물어볼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이제 1사분면 위의 점이라고 해봐, 알았지? 1사분면 위에 어딘가 점이 이렇게 있어. 오케이? 이 점을 지나면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조그만한 원 하나랑 이렇게 큰 원 하나, 이렇게 2개씩 있어, 항상. 오케이? 그럼 가장 먼저 뭘 파악을 해야 하냐면, 당연히 만약 얘가 이제 1사분면 위의 점이었으면 당연히 그 원 2개도 1사분면에서 x축, y축에 접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렇잖아. 1사분면 위에 어딘가 한 점을 지나면서 4사분면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면 1사분면에서 접하고 있어? 그럼 여기가 뭐 예를 들어 내가 2,1이라고 해볼게요, 이 점의 좌표를. 그러면은 반지름의 길이를 몰라. 근데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세우는 순간 여기서 여기까지도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r이지, 그치? 질문, 그럼 중심의 좌표는?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반지름의 길이가 r이야. 여기서 여기까지도 r이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r이야.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 미친놈. 중심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라고 대답을 해야지. 중심의 좌표는? R, 수업 집중해 똑바로 잘 들어야 돼. R, 그치? 중심의 좌표가 R, R이야, 그치? 그럼 R값 어떻게 찾냐? 아니, 얘가 원 위에 점이잖아,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얘랑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R-2의 제곱, R-1의 제곱의 루트 씌운 게 R이랑 똑같으려면 R제곱이랑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럼 이 녀석 정리하면 R제곱 마이너스 10 곱하기 R 플러스 5는 빵이니까 얘 근해 공식 쓰면 R값 2개 나와, 안 나와? 나오죠, 그쵸? R값 하나당 반지름 하나, 원의 중심 하나, 이게 원 하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R값 2개 나오니까 큰 원 하나, 작은 원 하나 이렇게 나오면 뭐 중심 사이 거리도 찾고 뭐 넓이의 합이든 뭐 넓이의 차든 뭐든 많이 찾을 수 있겠지, 그치?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원이 항상 2개씩 존재한다 라는 것도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오케이? 2개씩 존재한다. 이런 것도 후악 짠짠짠짠. 자, 좀 이따가 또 이제 다른 것도 좀 어려운 게 좀 많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과 관련해서 어려운 게 좀 많습니다. 자, 다음은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데, 우리 아까 전에 저 앞에서도 자취 관련된 문제들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크게 2가지 방법의 풀이를 갖는다, 그래서 자취가. 첫 번째는 어떤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풀이가 좀 짧을 수 있으나 모든 문제를 다 풀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관찰하는 점을 x, y라고 놓고 x, y의 관계식을 세우는 방법.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뉘거든. 원의 방정식에서도 그러니까 수많은 자취의 방정식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녀석.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어요. 아폴로니우스의 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수학자래요. 걔가 뭐 발견해서 이렇게 바위에다가 돌에다가 이걸 이렇게 막 써놓은 걸 나중에 후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이걸 아폴로니우스가 그 옛날에 이런 걸 찾아놨어.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입니다. 자, 정의는 뭐냐면 두 정점 A, B. 정점이라는 건 항상 고정되어 있는 점이 알았지? A, B에 대하여 PA 대 PB의 길이의 B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이 이렇게 있으면 예를 들어 2대1이라고 해보면 얘네들이 어딘가 P가 이렇게 P가 2대1인 거지. 근데 2대1이 되는 지점이 엄청 많은 거야. 뭐 내분점 중에서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내분점 중에서도 2대1이 되게 할 수 있고요. 외분점 중에서도 2대1이 되게 만들 수 있단 말이지, 그치? 이런 점들의 자취를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을 결론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면 기하적으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 원이 됩니다.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고 있는 원이 된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를 보면 저 앞에 아폴로니우스의 원 문제가 내가 어디였지? 평면좌표에다가 잘못 넣는 문제가 하나 있거든. 그 문제를 좀 한번 땡겨볼게요. 어딨니? 392번 문제입니다. 392번 내가 평면좌표에다 잘못 넣어놨어요. 내분점 문제인 줄 알고. 392. 392. 자, A의 좌표가 이제 0,3이고요. B의 좌표가 이제 5,3입니다. 그래서 얘를 비례식으로 바꿔버리면 AC 대 BC가 얼마? 2 대? 그냥 이렇게 써볼까? 3AC가 2BC랑 똑같아지는 점 C의 좌표평면상의 점을 C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OC의 최소값을 구하라니까 그러면 이제 C의 좌표를 첫 번째 방법 두 가지 다 풀어줄게. 알았지? 이 첫 번째 방법은 오늘만 보여주고 안 합니다. 알았죠? 자, C의 좌표를 자취니까 x, y라고 놓고 x, y 관계식 찾아버리는 거죠. 요대로식 세울 건데 요 식이 너무 꼴배기가 싫으니까 왜?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건데 루트 있잖아. 꼴배기 싫으니까 애초에 양변 제곱시켜서 요거에다가 정리를 해줄게. 알았지? 그래서 9 곱하기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얘랑 4배 x좌표끼리 빼서 제곱, y좌표끼리 빼서 제곱 정리하면 답이야. x의 관계식이잖아 이거 자체가. 그치? 정리하면 답이야. 되게 귀찮게 생겼죠, 그쵸? 9x제곱 좀 빨리 해볼까? 9x제곱 여기는 4x제곱이니까 이항하면 5x제곱 마찬가지로 5y제곱 1창 여기 없으니까 여기만 생각하면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40x니까 플러스 40x 그 다음 마이너스 6, 9, 54x 54y에 얘는 마이너스 64, 24 플러스 24 마이너스 30y 숫자 되게 뭔가 점점 이뻐지네. 상수항이 9, 9, 81 그 다음에 25 더하기 9, 34 더하기 4 하면 얼마야 이게? 120, 4, 46, 136 빼면 51, 55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쵸?
그래서 얘를 5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11은 빵 해서 이 원의 방정식 만들어줘. 11에 16에 9에 25에 34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뭐야 미친놈 36 이렇게. 아 그럼 내가 찾는 점, 이 점 C는 어떤 원이다. 중심이 마이너스 4,3a 있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의 방정식입니다. 그럼 원을 그려보면 마이너스 4,3이 2사분면 위의 점이죠. 그렇죠? 2사분면 원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중심에서 이런 거 알아야 돼. 이 점에서 0,0까지 거리가 5거든. 그치? 지금 반지름이 원의 중심이 어디쯤 있냐면 중심이 이 안에 있어. 원점이. 그치?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 원 위의 점까지 거리 중에 제일 먼 지점. 우리 뭐 이런 거 풀어봤어요. 여기가 제일 멀 거야. 그치? 그럼 이 길이 어떻게 구하냐? 얘에다가 얘를 더해주면 됩니다. 그치? 요 길이는 5고요. 요 길이는 6이니까 최대값은 11일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그럼 이 점에서 제일 가까운 지점은 일직선상의 그치? 이 길이가 얼마겠어? 그럼 1일 겁니다. 그쵸?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좀 귀찮잖아. 그치? 좀 귀찮아. 자. 근데 서술형은 보통 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알았죠? 학교 교과서에 특히나 되게 많이 나오는 게 학교 교과서에 생각해보기 이런 파트에 빠짐없이 써 있습니다.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 자,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방법. 얘만 남겨놓을게. 알았지? 얘만 똑같은 답이 나오나 안 나오나의 확인 정도. 슝슝슝슝슝슝. 자, 두 번째는 요 비례식이 AC 대 BC가 2대 3인 거잖아. 그치? 아, 요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점 C가 아폴로니우스의 원이구나를 파악하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갖고 있는 원이구나까지 파악이 되면 2대 3으로 얘네 둘을 내분점 시키고 외분점 시킨 점의 좌표를 찾아요. 내분점 시키면 5분의 10 빵이니까 2, 5분의 6, 9, 6, 15니까 3, 내분점이 2,3이고요. 외분점은 그럼 마이너스 1분의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4 이제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그럼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점이래잖아. 그치? 그럼 중심의 좌표가 둘이 평균이니까 마이너스 4, 계산 잘못했다. 어디? 6, 9, 5분의 3 맞고요. 그러면은 6 빼기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3이네요. 미안해요. 그럼 3 이렇게 나와요. 그쵸? 중심이 마이너스 4,3이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이 6짜리 이렇게, 또는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구해도 똑같이 6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중심 마이너스 4,3, 반지름 6짜리 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요걸 파악해서 푸는 게 당연히 5만 배는 빠르겠지. 그치? 5만 배는 빠를 겁니다. 이걸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얘기를 한다 합니다. 짠짠. 다음은 빰빰빰빰. 아이고. 자, 우리 아까 일반형이 어디에 쓰였었어? 아까 일반형 언제 쓴다 그랬어? 일반형. 세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할 때 우리가 일반형을 쓴다고 했거든. 근데 일반형을 두 가지 상황에서 딱 쓴다고 했잖아. 그치? 거기가 첫 번째였고요. 이제 두 번째가 여기 나오는 녀석. 두 번째가 이 녀석에서 일반형이 사용이 됩니다.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 됩니다. 자, 짠짠짠짠짠. 원이. 아직 원 좀 잘 좀 그리자. 원 그리는 연습을 좀 해야겠다. 아씨, 너무 그렸어. 다시. 원이. 대충 봐, 씨. 귀찮다. 원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원 두 개가 지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 원을 요 원을 O' 이렇게 이름을 적어볼게. 그럼 O의 식이 x제곱
y제곱 ax by 플러스 c는 빵이라고 해봅시다. 알았지? O'도 뭐 원의 방정식이니까 x제곱 y제곱 a'x 플러스 b'y 0이죠. 우리 이런 거 봤죠. 저 앞에 직선에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해가지고 그 K 들어가 있는 녀석 봤지. 똑같은 원리야. 원리가 100% 똑같대. 그 식이 조금, 얘는 원의 방정식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두 원의 요 교점을 지나는 원은 지금 여기다 대입해도 빵이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다 대입해도 빵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식에다가 좀 길다이. 요 식에다 대입을 해도 요 자리가 빵이 되고 요 자리가 빵이 되기 때문에 K 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저 교점을 항상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있잖아.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제 K에 어떤 숫자를 집어넣어도 정리를 하면 보통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똑같이 맞춰져 있지. 그치? 그리고 X, Y 하는 없지 곱해진 게. 그러니까 얘도 여전히 원의 방정식을 유지하고 있다고. 특수한 상황 빼고 K가 언제이면 안 될까? X제곱이 없을 수도 있잖아. 정리했을 때. K가 얼마이면? 마이너스 1이면. 그치? K가 마이너스 1이면 X제곱, Y제곱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치? 그때를 제외하고는. 오케이.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일 때를 제외를 하면 두 원 교점을 지나는 원. 이겠지, 그치?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단, 여기서도 전제 조건 하나 붙어요. 그 우리 직선에서도 단하고 뭐 제외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마찬가지야. 요 녀석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요 녀석도 당연히 이 점을 지나는 원이니까, 그치?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 하나일 건데, 그치? 여기서도 이 식에서는 단, O'은 제외시켜준다. 만약에 K가 이쪽에 붙어 있었으면 O는 제외시켜줘야겠지, 그치? 그리고 K가 마이너스 1일 땐. 근데 참고로 이 식은 K 값이 몇이 돼도 성립을 한단 말이야, 교점을 대입하면, 그치? 근데 K가 마이너스 1일 땐 X제곱, Y제곱이 없어지니까 XY에 대한 1차식이 남아있겠지, 그치? 이 1차식은 좌표평면에서 어떤 도형으로 표현이 되지? 직선으로 표현이 돼. 집중해 잘 들어. 말이 좀 빨라. 그러니까 집중해 잘 들어야 돼. 1차식은 좌표평면에서 직선으로 표현이 되잖아. 그렇지? 즉 K가 마이너스 1일 땐 요 직선이 된다고. 요 직선. 즉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 원이 있고 원을 관통하는 요 선을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현이라고 배웠거든. 그렇지? 얘가 현이야. 대신에 이 원의 현이기도 하고 요 원의 현이기도 해.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K가 마이너스 1일 땐 공통현의 방정식 이렇게 부른다고. 공통현이라는 게 뭐라고?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 겁니다. 이렇게 공통현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라니. 이해됐죠? 이해됐죠? 근데 사실 K가 마이너스 1이라는 말이 되게 거창해 보이지. K가 마이너스 1일 땐 결국 이 식에서 이 식을 그냥 빼는 꼴밖에 안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공통현의 방정식 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말을 보면 공통현을 보면 빼자. 그냥 두 원의 방정식을 빼면 돼. 어차피 뭐에서 뭐 빼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 알았지? 뭐에서 뭐 빼는 거는 한쪽으로 싹 이항하면 부호 다 바꿀 수 있는 거니까. 그치? 공통현 두 원의 방정식 빼면 나오는 녀석. 공통현 하면 두 원의 방정식 빼면 나오는 녀석. 오케이? 오케이? 공통현 하면 뭐 하자고? 둘이 두 원의 방정식을 뭐 하자고? 공통현 하면 두 원의 방정식 뭐 하자고? 아니 공통현 하면 두 원의 방정식 뭐 하자고? 빼자고. 어려운 거 아닌데 대답 좀 잘 좀 해줘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치? 공통현 하면 그냥 두 원의 방정식 뺄 생각부터 하면 됩니다. 알았죠? 짠. 아이고. 빰빰빰. 문제가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의 방정식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제 두 가지. 첫 번째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오케이?
넓이가 제일 작은 원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아니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요 두 점을 지나는 원이 무수히 많잖아.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수히 많아, 그치? 이 무수히 많은 원 중에 가장 작은 원은 뭐겠어? 얘네 둘이 지름의 양 끝인 중심이 여기 이렇게 딱 가운데 지점에 있어서 요런 원이 가장 작은 원일 거야, 그치? 오케이, 가장 작은 원일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뭘 물어보냐면 이런 걸 물어봐요. 두 원, 5랑 5'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원 5가 5'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뭔 말이냐면 원이 이제 이렇게 하나가 있어서 얘가 5, 이 원을 5'이라고 하면 이 5에 의하여 5'의 교점이 이렇게 두 개가 생기잖아, 그치? 이 두 점에 의해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길이가 말 그대로 똑같아진다는 게 넓이를 이등분하는 게 아니라 둘레를 이등분한다. 오케이?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여기가 반반씩 나눠 가지면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치? 즉 공통연을 그어보면 공통연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는 상황이어야 돼, 그치? 즉 둘레를 이등분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해주자. 공통현이 5'의 중심을 지나야 돼요. 지금 5'이 둘레가 2등분 되는 거야, 그치? 둘레가 2등분 되는 녀석의 중심을 지나야 돼. 공통은 어떻게 찾자고? 두 원의 방정식 빼가지고 그 둘레가 2등분 돼야 되는 녀석의 중심을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았지?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는 나오지 않을 거야. 이 곡선 부분 가지고 막 원이 하나 있고 작은 원이 하나가 있어서 요 넓이랑 요 넓이가 똑같다는, 이건 우리가 고등학생이 구할 수 없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과 그 미적분을 다 배우는 이과 학생 정도는 구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적분이란 거를 좀 해야 되는데, 문과 학생들 미적분을 배우는데 문과 학생들 미적분 가지고는 얘를 못 구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그 미적분 단원에 있는 여기까지는, 미적분과 기하까지는 배워야 저 녀석이 이제 좀 가능해질 거니까 안 물어봐요, 알았지? 오케이? 곡선 부분 넓이, 이렇게 넓이를 2등분한다는 물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아이고, 여기까지 1탄. 여기까지 1탄이야. 내가 설명해 줄 녀석 1탄. 오케이? 아직 두 원의 위치 관계도 나왔는데. 두 원의 위치 관계도 해야 되나? 많다. 뒤지게 많다, 진짜. 문제 몇 개 풀고 가볼까? 원의 방정식에서 뿜뿜뿜뿜뿜뿜뿜뿜뿜뿜 473번. 473, 45. 473, 474, 475 이렇게 세 개 풀고요. 맨 접선 관련된 문제밖에 안 나와. 자취 문제 없나? 자취. 그 다음에 저 뒤에 500번대로 넘어가서 520번.
520번하고 526번하고 뭐 이 정도 5개 정도만 풀어봅시다. 여기가 이제 2탄의 원의 방정식의 이제 2탄의 시작이야. 아, 눈이 간지럽네. 아이씨. 원과 직선의 관계. 무슨 관계를 보는 거냐면, 첫 번째는 1탄은 일단 만나냐 안 만나냐, 한 점에서 만나냐, 두 점에서 만나냐, 안 만나냐, 첫 번째. 그럼 만나면 그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방법, 아니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쓰지 않습니다. 귀찮아. 식이 길어져. 두 번째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는 방법. 세 번째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는 방법인데, 사실 교육과정상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얘보다 더 뒤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뭐 이제 뭐 좋은 점들이 간혹 있거든. 뭐 자주 있지는 않는데 가끔 좀 특수한 상황에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탁 쓰면 이렇게 막 접점 같은 거 좌표가 막 한 번에 팍 이렇게 찾아지고 그런 이제 순간이 있어요. 자, 일단 그래서 원이 있고 직선이 이렇게 만나지 않을 때가 있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고, 원과 직선이 이렇게 두 번 만날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뭘 관찰을 할 거냐? 이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의 중심에서 요 직선까지의 이 거리, 요 거리를 관찰을 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뭐라고 할 거냐? 알파벳 D라고 할 겁니다. 원의 중심에서 직선. 이 물결 표시하는 것들은 거리를 얘기하는 기호예요. 나만 써요. 그냥 내가 쓰는 겁니다. 공식적인 기호는 아니고요. 물결 표시 항상 내가 이런 거 봤을 거야. 뭐 몇 콤마 몇 해놓고 이렇게 물결 이런 표시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그냥 이런 표시야. 알았지? 그냥 나 혼자 맨날 이렇게 쓰는 거야. 그냥 그런가 보다. 어디 가쓰면 다른 사람 못 알아봐. 알았지? 그냥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고요. R 값은 이제 반지름의 길이입니다. 원 하나가 있다고 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뭐 거의 그 정도에 있죠. 그렇죠? 반지름의 길이는 유일하게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직선이 원과 두 점에서 만날 땐 D 값이 이제 R 값이, 아니 뭐야, 반지름 R인데 미친놈. 반지름 R 값이 D 값보다 훨씬 작지, 그치? 그래서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R보다 작을 때, 그치? 한 점에서 만날 때는 D랑 R이랑 어떨 때? 같을 때, 그치? 만나지 않을 때는 D가 R보다 더 클 때. 이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면 됩니다. 오케이? 판별식도 있는데 왜 안 알려주냐면, 판별식은 언제만 편하냐면 중심이 원점일 때만 편해.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특히나 계산이 막 복잡해져. 항 3개짜리 막 완전 제곱식을 전개해야 될 일도 나오고, 나는 그래서 애초에 아예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단 한 번도 쓰지 않고 모든 문제를 다 쓸 수 있으나, 판별식에 대한 얘기가 궁금하면 뭐 정석책 뒤져보면 다 친절하게 써져 있어요. 나는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원의 뭐 이렇게 예를 들어 중심 이렇게 뭐 이제 요렇게 있고요. 직선이 X라고 해보죠. 뭐. 자, 요렇게 있을 때 얘네들이 이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n값의 범위를 구해보세요. 이제 요따구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D값을 먼저 항상 구해야겠죠. 왜? 반지름은 루트 5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D값을 구해보면, 원의 중심에서 직선 사이 거리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은 반드시 점과 1,-2에서 여기까지 거리. 직선의 방정식 일반형이 필요한 문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이 이제 루트 2분의 그럼
점집거 쓰면은 절대값 3 플러스 n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그치? 걔가 몇보다 루트 5보다 어때야 돼? 두 점에서 만나려면 d가 더 작아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n 플러스 3의 절대값 안에 뭐 부호 바꿔도 상관없으니까 루트 10보다 작고요. 우리 이런 거 풀 수 있죠. 그쵸? 마이너스 루트 10 루트 10 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샥샥 이항하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10보다 크고 얘보다 작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뭐 부등호 방향 바뀌어도 절대값 들어가 있는 부등식 풀 줄 알잖아. 그치? 이거 x의 절대값이 뭐 a보다 작다, a보다 크다 뭐 이런 거 다 배웠으니까 요거 적용해가지고 문제 풀면 됩니다. 간혹 어떤 친구들이 이제 이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을 풀 줄 몰라가지고 요걸 많이 어려워하는데 우리는 뭐 그 정도는 아니니까 뭐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가지고 이제 뭘 쓴다는 거냐면 사실 아무 때나 막 쓸 수 있는데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땐 식을 변형이라는 걸 시켜야 돼. 이게 좀 익숙해지다 보면 변형은 좀 눈에 띄게 뭐 잘 될 겁니다. 사실 문과 가는 친구들한테는 진짜 필요 없고요. 이과를 가는 친구들은 나중에 기하 파트에서 이제 이게 또 나옵니다.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가지고 2차 곡선이라는 걸 배우는데 2차 곡선이 4가지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원이에요. 거기서 기하 파트 가면 나머지 3개만 더 배웁니다. 그래 놓고 세트로 이제 4개가 무리지어서 같이 문제가 나오거든. 거기서 이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뭐냐면 a, b, x, y가 실수일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의 제곱 ax 플러스 by의 전체 제곱. 얘가 이제 항상 a, b, x, y가 실수라고 하면 항상 성립한다. 이제 요런 거잖아. 그치? 오케이? 자. 근데 그럼 지금 보면 얘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식을 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 원과 ax 플러스 by는 c라니 직선이잖아. 그치? 요 직선의 위치 관계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야. 요 자리에 r제곱 집어넣고요. 요 자리에 이제 c의 제곱 이제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요 부등식을 보면 요 부등식의 요 대소관계 자리를 보면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줄게. 자, 먼저 원래 부등호 방향이 이제 크거나 같다는데 크다를 만족할 때 있잖아. 그치? 이때가 교점이 2개가 생기는 상황. 그리고 그 등호가 성립할 때가 교점이 1개가 성립할 때고요. 오케이?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 있을 때가 교점이 없을 때입니다. 부등호가 반대로 성립한다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얘랑 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실수 xy가 없어야 돼. 왜?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쪽 크거나 같다가 언제나 성립하는데, 그치?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는 실수가 없을 때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 즉 교점이 없어야 여기 들어간 x랑 여기 들어간 x가 교점이라는 건 여기다도 대입하고 여기다도 대입하면 동시에 성립하는 x잖아. 그치? x, y잖아. 그런 게 없을 때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하지 않는 반대 방향이 이 부등호 방향이 이제 연계라는 거고요. 그러면 봐봐. 이게 이제 언제 많이 쓰이냐면 얘가 있고요. 숫자 좀 이쁘게 해볼까? x 플러스 y 마이너스 접한답니다. 즉 한 점에서 만난대요. 오케이?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그럼 원의 중심에서 0,0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원래 이제 저 앞에서 배운 대로 하면 그 직선까지 거리가 루트 2분의 n의 절대값이 어때야 돼? 4랑 반지름 2랑 똑같아야 돼. 그럼 n값은 뿔마 2루트 이렇게 나와. 그치? 자, 뭐까지 찾으라고 하면 그럼 접하니까 접하는 직선이 2개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 접점의 좌표까지 찾으랍니다. 그럼 접점의 좌표는 여기다 이제 뿔마 2루트 2 해서 y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야 돼. 여기서 좀 귀찮잖아. 그치?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이 접하는 상황에서 접점을 졸라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자, 볼게요. 먼저 이 직선이 여기가 이제 플러스 n이었죠.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식을, 이 직선을 어떻게 쓸 거냐? 마이너스 x 플러스 뭐 상관없어요. 그냥 n 이렇게 쓸게.
상수만 남겨놓고 이항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그럼 요 코시-슈바르츠 여기가 마이너스 x 플러스 y니까 a에 마이너스 1, b에다 1 집어넣어가지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1의 제곱, 1의 제곱. 여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뭐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y의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중에 접하는 상황은 같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근데 요 자리가 얼마야? 요 자리가 4잖아 지금, 그치? 얘네 요 자리는 얼마야? 요 자리는 n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n제곱이 뭐만 남아? n제곱이 8만 남아. n값이 뿔마 2루트. 얘는 똑같이 찾아지지, 그치? 여기서부터 뭘 쓰는 거냐면 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성립 조건. 등호 성립 조건이 뭐야? a분의 x랑 b분의 y가 어때야 돼? 같을 때가 코시-슈바르츠 등호 성립 조건이거든. 이게 왜 그런지는 뭐 코시-슈바르츠에서 배워야 돼, 알았지? 근데 a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어. b가 얼마였어? 1이었어, 나는, 그치? a분의 x랑 b분의 y가 같아야 돼. 오케이? 근데 이거 제곱 시켜서 더하면 4가 돼야 된대, 그치? 그럼 여기 지금 x가 지금 마이너스 y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 여기 x에다 마이너스 y 집어넣으면 y의 제곱이 2 나오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x의 제곱도 2 나오니까, 그치? 그럼 x가 루트 2일 때는 y가 마이너스 루트 2고요, 그쵸? x가 마이너스 루트 2일 때는 y가 루트 2겠지, 그치? 이렇게. 즉 얘가 내가 찾는 접점 두 마리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제 접점의 좌표까지 좀 빠르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면 좀 편해지는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오케이? 오케이. 나도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중심이 원점이 아니면 여기가 뭐 x-1의 제곱 이렇게 바꿔줘야 돼. 그럼 여기도 x-1의 제곱 이렇게 좀 식을 바꿔놔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쓸 일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돼. 알았죠? 그냥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사실 여기저기 활용도가 굉장히 많이 높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까지 하면 접선의 방정식 이 세 마리가 나오네. 접선의 방정식 세 마리. 여기까지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중에서도 요쪽 접하는 상황, 접선의 상황들을 우리가 주로 많이 관찰을 하거든. 아니, 이거 하지 말고 이거부터 하자. 그럼 우리 현의 길이. 그래서 요거부터 해봅시다. 자,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보냐? 원이 있고요. 원이 있고요. 현이 하나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요 현의 길이를 물어봐요. 요 현의 길이. 오케이? 그럼 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현이 수직 2등분 된다 정도는 우리가 뭐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워서 알고 있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제 요 길이 찾고 싶으면 요 길이만 구해서 2배 때리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한쪽 싹싹 연결해서 요거 피타고라스 정리해야 돼. 이건 뭐야? 이거 원의 반지름이니까 알 거고, 얘는 뭐겠어? 원의 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하면 찾을 수 있을 거니까 둘 다 길이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제 요 길이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보너스로 이런 것까지. 이제 원 위의 한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물어봐. 또는 원 위의 한 점에서 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봐. 오케이? 그래서 원 위의 한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들을 물어봐요. 그러니까 뭐 한 점에서 한 점을 여기로 잡았으면 이 점에서 거리라는 게 항상 이 수직거리잖아, 그치? 이 거리 중에 제일 긴 녀석과 제일 짧은 녀석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뭐 어렵진 않고요. 자, 원의 중심을 지나게끔 요렇게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그치?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최단 거리고요, 그쵸?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최대 거리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할 거냐?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d라고 하면은 최단 거리는 d에서 반지름을 뺀 값이고요. 최대 거리는 d에서 반지름을 더한 값입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뭐 이런 거 물어봐. 두 개를 더하세요. 뭐 사실상 이 d만 하면 된다는 얘기지. 두 개를 빼세요 하면은 이 r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치? 오케이? 이런 식으로도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또 원의 중심에서 뭐 그냥
뭐 자세한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다 맨날 이런 식이야. 간략하게 정리만 그냥. 훅. 원바퀴 한 점에서 이제 한 점에서 여기까지 이제 제일 가까운 거리랑 제일 먼 거리를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원의 중심, 여기서 원의 중심 지나게 슈슈슈슈슈슈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가 최단 거리고요. 이렇게 연결한 게 최대 거리입니다. 뭐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거리는 역시 어떻게 구할 것이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면 이제 이 길이에서 이 길이를 D라고 하면 최소 거리는 D에서 역시 반지름을 뺀 거고요. 최대 거리는 D에서 반지름을 더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데, 그럼 얘랑 관련해서 이제 무슨 문제가 또 짬뽕 돼서 나오냐면 요걸 애들이 못 풀더라고. 뭐 문제 좀 봐봐. 원 위를 왔다 갔다 하는 한 점 P가 있고요. 오케이, 한 점 P가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두 점의 AB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PA 이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요 길이와 요 길이를 제곱시켜서 더한 녀석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랍니다. 우리 제곱 더하기 제곱 보면 뭐가 생각나니? 제곱 더하기 제곱 하면 생각나는 거 있어 혹시? 땡! 안 돼. 그거 말고. 평면좌표 단원에서 배운 겁니다. 제곱 더하기 제곱. 빨리. 배운 것들이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어야 어떻게 고등학교 올라가 시험을 보겠니? 집에 내가 칠판에 써주는 거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진짜로 이게 내가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정리를 해놔야지 이거는. 그치?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 무슨 생각을 하니? 중선 정리를 떠올려. 중선 정리 들어봤니? 중선 정리가 뭔데? 중선 정리가 삼각형이 있고 여기 중선 이렇게 연결하면 요놈 제곱 더하기 요놈 제곱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더한 거에 2배랑 똑같다. 이제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싹 연결해서 중점 M 찍어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 녀석을 어떻게 바꿔야 돼? 2배 PM제곱 플러스 AM제곱으로 바꿔야 돼. 그럼 뭐냐면 이 AM 길이가 얘가 고정되어 있는 값이잖아. 이 고정. 그치? 변하지 않는 값이라고. 그럼 나는 뭐만 보면 돼? PM제곱만 보면 돼. 그치? 그럼 PM 뭐겠어? M 고정된 점이지. 그치? P는 왔다 갔다 하는 점이지. 그치? 이 상황인 거잖아. 그래 최단 거리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녀석만 왔다리 갔다리 움직인다라고 해가지고 요 녀석의 최대값 최소값을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그때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오케이? 제곱 더하기 제곱을 보면 항상 뭐가 떠올라야 돼? 우리는 다른 파트에서도 마찬가지야. 직선 파트에서도 제곱 더하기 제곱이 나와. 오케이? 근데 직선 파트에서는 요 녀석의 최소값 구하라고 하면 막 직선 위에 한 점을 막 A, 뭐 버시기 막 이렇게 놓고 요식 그대로 막 두 점 사이 거리 공식 써가지고 열심히 풀면 답이 나와. 얘도 그렇게 풀면 답이 나와. 대신에 풀이가 있잖아. 막 한 10줄 막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제곱 더하기 제곱 보면 뭘 떠올려라? 중선 정리를 떠올려서 요놈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겁니다. 알았지?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뭐 내일까지 풀어와야 하는 건 없고요. 대신에 집에 가서 오늘 시험 본 거 틀린 거 정도는 한번 좀 다시 봅시다. 오늘 너희가 틀린 문제 솔직히 있잖아. 틀리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알았지?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우리가 이게 모의고사니까 망정이지. 학교 시험에서 이런 거 틀리면 안 된다. 안 된다의 의미는 죽었다 깨어나도 1등급은 못 받는다는 얘기. 이런 거 틀리면 알았지? 다음번엔 안 틀리게 집에 가서 그건 좀 다시 한번 보고요. 알았지? 내일 아침에 만납시다. 오늘 수업 끝.